오늘은 그 제2장 제1절 전기의 기본사항. 건축 설비 시스템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은 건축 기계 설비와 건축 전기 설비입니다.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한 축인데 이 전기 설비도 상당히 아주 넓은 범위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일반 전기, 그러니까 전기하면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교류나 직류 같은 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전기에 관해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이 나올 걸로 보여지긴 한데요. 내용상에서는 전기 뭐 기기 쪽이나 아마 자동 제어 쪽도 나올 확률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아마 자동 제어까지는 나가지 않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게 이제 너무 또 넓게 나가면은 공부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라고 하죠. 직교로 전기 회로 이론과 전기 자기약과 관련된 거에 또 일부와 그다음에 전기 기기 쪽에 또 그런 전력계통 일부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번에 그 평가사와 관련된 쪽을 좀 제가 추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평가에서 전기는 전기의 전력량, 그러니까 뭐 킬로와트 아워든 집에서 보통 뭐 한 달 전기 사용량 하면은 뭐 글쎄요, 한 뭐 300킬로와트 아워를 쓰는지 좀 많이 쓰는지 500킬로와트 아워를 쓰고, 그죠? 누진제 때문에 많이 쓰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1년간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전력 사용량 하면은 킬로와트 아워로 안 되고 기가와트 아워나 혹은 뭐 메가, 기가, 그죠? 테라까지는 보통 안 가고요. 기가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기의 전력 사용량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조명 같은 이런 에너지, 그리고 이제 동력, 모터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제어, 또 전기, 우리 집에도 이제 가전제품이 다 이제 전기를 쓰니까 전기 사용 기기, 부하기기 쪽에 또 전력 사용량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이게 참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은 이게 참 개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일반 대중 강의로 제가 이제 이 컨텐츠 만들겠다 했는데, 글쎄요, 비전공자나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기를,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진입을 너무 높게 해버리면요, 나는 못 가겠다 하거든요. 처음에 어떻든 교육도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오라고 자꾸 하면은 뭐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어떤 수준이 된 사람을 끌고 가면 그거는 권위적인 거고요. 이것도 서비스니까 안 오는 가서 뭐 택시로 모셔오든 아니면 뭐 얻고 오든, 그죠? 교육도 이제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 전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전기를 어떻든 이해할 수 있게끔 현재 있는 상황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생각을 지금
이걸 어떻게 처음에 진입을 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전기를 가지고 배워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 동기발이 돈이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이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려워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또 전기를 배워서 내가 혹시 뭐 집에서도 보면은 전기를 못 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구담아 갈 때도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뭐 LED 조명 기구들이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요새 시중 가보니까 삼파장하고 비슷해졌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 떨어졌는데 파라트가 뭐 10,000원 이하로 쫙 떨어졌더라고요. 파라트면은요, 백열전등으로 따질까? 백열전등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뭐 에너지가 80% 20%밖에 안 된다니까 5를 곱하면 5, 8에 40W예요. 그러니까 8W짜리 LED 전구담아가 백열전등은 40초, 그죠? 40W나 같은 밝기다, 그죠?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절약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따지면은 5분질로 줄어드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뭐 어떻든 내가 집에 우리 모든 등을 LED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등기구를 다시 바꾸든가, 그죠? 그런 것을 업자에 맡기면 돈 들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럼 전기를 배워서 내가 우리 집에 전기 설비, 전기 관련된 거를 내가 한번, 그죠? 기구를 사다가 내가 해보겠다든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전기 라인도 같이 가야 되니, 그죠?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집의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동기유발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기 배워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평가사 따겠다도 뭐 중요한 동기발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기를 만졌거든요. 언제부터 만졌냐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귀에다가 뭐 라디오를 이렇게 뭐 듣는 거가 느낌에 라디오인지 뭐 근데 똑딱이 같은 거, 이게 9볼트짜리인가? 이게 단추처럼 두 개 있어요. 그죠? 아시나? 그 혓바닥에다 같으면 찌릿찌릿, 혓바닥에다가. 어렸을 때 혓바닥에 됐어요. 찌릿하죠? 그 느낌이, 별로 안 좋다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새 거면요, 못 돼요. 근데 다 이제 배터리 나가가지고, 그죠? 그것도 찌릿찌릿 하더라고, 어렸을 때. 그리고 건전지는 다 분해해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수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이고, 근데 어렸을 때 우리, 그거 그냥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죠? 안에 탄소봉 같은 거 다 빼내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왔는데, 그 220V. 그거를 칼로 이렇게 이제 안에다 수저가, 이게요, 들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세다, 이거. 이건 진짜 세다. 다행히 오른손으로 만져가지고 왼쪽이 심장이 있잖아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낫거든요. 전기 쪽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하면은 안전도 알 수 있어요. 심장과 먼저. 우리가 전기도 우리가 의외로요, 이 210V 있잖아요. 이런 데서 사고 많이 나요. 저압에서. 고압이나 특고압은 사고 안 나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는 접근도 안 됩니다. 뭐 22,900V 둘이 거기는 딱 철조망대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거기 사고 안 나요. 전문가들이 만지니까. 근데 대부분 비전문가들이 만질 수 있는 220V, 또 380V, 그죠? 요즘 100V 잘 안 쓰지만 이쪽에서 많이 사고 나요. 죽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은 많이 차단기 성능, 뭐 누전 차단기랄지, 그죠? 높이 브레이커랄지 차단기 성능이 좋아져서 전기 사고가 많이 없었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전기 들어왔을 때는요 많이 죽었습니다. 전기 때문에. 내가 들었어요. 많이 전기 사고로 많이.
요즘은 많이 그래 안전 높아졌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질 때도 오른손 또 손등으로 치라 이거죠. 왜냐 반사신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전기 만져봐서 전기 안 타요. 전기 만지면 전기 올 줄 알죠. 한 선 만지면 괜찮습니다. 한 선은 괜찮아요. 알죠? 한 선 만지면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신발을 신고 이게 만약에 근데 땅에 맨발로 서가지고 한 선 맞다. 그럼 이제 그건 감전되죠, 그죠? 그 땅에 맨발로 서서 전기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지를 해야 돼. 전기를 안 만지더라도 무슨 분전반 함 같은 거 만져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기줄이 쭉 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피복을 까가지고 만지면요 어떨까요? 한 선 만지면 한 선을 이렇게 만지면 당연히 괜찮고 한 손을 만지고 접지가 안 되면은 그죠? 전기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전기줄이 있는데 양쪽을 잡고요. 나도 안 해봤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 전선을 쭉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왜냐면은 전기가 이리 가고 있으니까 내 몸을 통해서 전기가 가는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기 저항. 내 몸으로는 전기가 못 가고요. 이쪽으로 가거든요. 전선 도체를 통해서, 그죠? 나는 안전하다 이거. 근데 만 벤치로 확 잘라버리면 이제 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희생양. 항상 우리 설교에는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식도 희생양극법이 있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옛날에 하여튼 재물을 바쳤어요. 사람도 바쳤지만 그 뒤로 동물. 그게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놈이 있어야지 내가 산다. 이런 개념 같아요. 그죠? 예? 전기도 그런 거와 비슷해요.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살리려면은 뭔가 나를 통하지 않고 전기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 그죠? 전기를 만진 사람들이 보니까 은팔찌를 많이 차더라고요. 그죠? 압니까? 그래서 진짜 전기를 맞았을 때 이걸 통해서 빠져나간대요. 몸으로 안 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든 그걸 차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전기쟁이라면 기분 나쁘죠. 그죠? 전기하는 분들한테는. 현장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기쟁이는 딸부자다. 전기 들어봤죠? 저는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전기를 만지는 사람은 딸부자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실제 환경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 물이 오염이 되면요, 물고기가 암컷이 많아져요. 수컷이 암컷 돼버립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종종 유지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가 몸에 지금 밀양의 송전탑의 지금 그 전자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전기하고 무슨 한 개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는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에너지 평가를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면 이거는 원시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불가능합니다. 글쎄 원래 원시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에 에너지의 맛을 봤어요. 근데 에너지가 이제 열과 전기가 있다면 열은 난방을 한다. 냉방도 열입니다, 사실. 그죠? 냉방, 난방. 근데 전기는요, 열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전기 없는 세상은 정말 열이 없으면은 옷이라도 두껍게 입고 견뎌볼 생각하는데 전기가 없으면은 일단 핸드폰, 스마트폰을 못 쓴단 말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이거 못 쓴다면은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우리 때는 없었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은 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에너지다.
전기 배우는 입장에서 열보다 훨씬 더 에너지의 질이 높다. 질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의 양과 질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질적 개념은 예전에 배웠던 게 있네 참. 엑서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카보 사이클이라 할지 저번에 이런 걸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을 투자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동차가 열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은 열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떼니까. 그러니까 즉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열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연계에 있는 열 온도가 열 저장소가 여기 공기 온도가 20도라면은 2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 열을 내가 투자해야지 그 열을 가지고 엔진을 돌릴 수 있어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뭔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를 떼든 기름을 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열을 아주 높은 온도가 높은 열을 만들어서 열이 이 상온으로 흐르게 해서 그 연락차를 이용해서 터빈 돌리듯이 엔진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열은 엑서지가 높다. 즉 전에 한번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엑서지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천도시에서 T1 20도시로 열이 흐른다. T2로 여기서 이제 열이 흐르면서 열 기관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뭡니까? 공급에서 버리죠. 방출하고 에너지 E를 얻고자 하는 게 우리가 열기하는 목적인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열을 공급하면은 카롤 사이클 연료율이 80%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이게 전에 80% 나왔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80%라면은 2를 80으로 엄청 많이 넣어요. 20은 버린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80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엑서지고, 엑서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엑서지. 뭐라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 유용 에너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유효 에너지? 유용 에너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카본 사이클 입장에서 이거는 자연이 세금을 받아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버리는 열이죠. 이거는 무용 에너지. 우리말로는 무용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얘기를 전개하다가 나왔는데 에너지에 대한 개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를 다루니까. 그죠?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름을 하여 전 에너지. 그죠? 공급 에너지. 그죠?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전 에너지. 그래서 엑서지가 높은 에너지는요, 온도가 높은 열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많고, 온도가 1000도가 아니라 800도, 700도 내려가면은 이게 자가비이 커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열이라도, 똑같은 100이라는 열에도 높은 온도에 있는 열이 엑서지가 높다 이거죠. 질. 이건 양이고, 에너지의 질적으로 질은 엑서지가 높은 게 에너지 질이 높다는 건데, 온도가 높은 겁니다. 낮으면 질이 낮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진짜 에너지 중에서 가장 엑서지가 높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저는 두말없이 얘기합니다. 왜? 전기는요, 보세요. 열이 아무리 지가 온도가 높아서 엑서지 높다 한들 전기를 못 따라와요. 전기는 봅시다. 전기는 난방돼야 한대요. 됩니다. 히터로, 그죠? 저항열로. 또
전자레인지 보니까 고주파로 또 가열해서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놈들이 열이 구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열을 발생합니다. 그죠? 거기다 히트펌프 있죠? 히트펌프 돌려버리고요. 아니 전기는요 다양하게 또 조명, 텅스트 필라멘트나 또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LED 같은 거죠? 이 조명이요 열만 냅니까? 빛도 내고요. 전기는 그죠? 에어컨도 전기고, 텔레비전, 라디오 전축, 집에 있는 것, 스마트폰 전기죠, 그죠? 스마트폰 약전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직류,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탈감민이 안 되는 게 없어, 그죠? 최고다. 그래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가장 질이 높다. 전기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 전기 못 왔으면 자동차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가 가장 액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냐? 한전 전기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 라인, 가스 들어오죠. 도시가스, LNG. 그리고 전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에 있는 이중보온관으로 해서 열수동관, 지역 난방 열 공급배관 들어오죠. 그죠? 주로 이게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인데, 라인인데, 인프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스는 들어오지 말라. 여기서 일 강의하면서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가스공사나 지수공사 들고 일어나겠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가스 쪽은 이거 솔직히 가스는 놓아버렸어. 가스 기존에 독점권 인정해줘가지고요. 뭐 도시가스 회사들 삼천리 엄청 크고 대한도시. 제가 볼 때 이거는 땅 좀 헤엄치기요. 그런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독점이니까, 그죠? 경쟁을 안 합니다. 가스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도 물론 거의 독점이잖아요. 가스공사는 이제 도매 사업, 하여튼 LNG 도입해서 공급하는 거고. 그 부분은 내가 얘기 안 했겠지만, 어떤 에너지 쪽으로 본다면은, 가스냐, 전기냐면 저는 전기입니다. 가스는 서울 시내에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 전기는 액성이 높죠? 가스는 1차 에너지예요. 가스는 그거 가지고 보일러 떼야지. 그러면 그 환경 문제 또 생겨요. 가스는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또 효율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되고, 그죠? 근데 다 분산해가지고,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걸 보일러를 분산시켜서, 그러면 거기 어떤 유지 관리나 이런 면에 투자할 수 있느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힘들다 봅니다. 가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큰 공장이나 발전소, 들어가서, 공장이야 가스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스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활 우리 서울 시내 같은 이런 데는요, 그냥 사람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전기로 다 돼. 화재도 전기가 안 납니다. 근데 왜 전기가 자꾸 화재 난다고 하냐? 불나면은 어떻게 우리가 완전음제 하는 방법이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죠? 불나면은 거의 이게 추적이 힘들어요. 사실 왜 불났는지를 알 도리가 사실 없어요. 이건 또 그러면 화재 감식은 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 불이 나면은 사실 이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그러니까 불나면은 전기 화재가 첫 번째입니다. 왜?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방화범이다. 잡아야 돼, 방화범. 그걸 잡잖아요. 전기 화재 하면은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요. 전기 화재 1등이에요. 실제로 전기 화재 이렇게 안 나요, 내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교통사고는 다 뭡니까? 졸음운전입니다. 근데 졸음운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혹시 보험료 안 나올까 그러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전기가 지금 완전히 그냥 화재의 주범인데 사실을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전기가 안전하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안전하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나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전기를
전기레인지를 써보니까 전기요금 얼마 안 나와요. 가스보다. 가스 요금이, 여러분 가스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죠? 가스 요금이 싸면 1차 에너지가 더 비싸요. 더 비싸라면 또 따져보자고 한 사람이겠지만, 전기보다 가스가 더 비싸다고 하는 어떤, 우리 그 체감 어떤 그 물가라고 할까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가스는 반드시 싸야 됩니다. 왜? 전기보다. 1차 에너지고. 가스가 전기 만들면은, 그 효율이 뭐 40% 나오면 말도 안 되고, 잘하면 35%예요. 송전 손실 해가지고. 35%인데, 한전에서. 그러면 65%가 까지는 건데, 어떻게 같은 그 에너지, 단가가 똑같냐? 비슷하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기 정책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 요금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올라가야지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되고 에너지 전략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전기 요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결국 전기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물타기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산업,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지면 그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또 너무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어떻든 저는 에너지 정책을 전기로 가라. 전기로. 대도시는 전기로. 특히 우리나라는 뭐 지진은 없지만 뭐 그럴 리는 없죠. 전쟁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생각하더라도요, 전기로. 가스가 골치 아파. 불나고 난리예요. 그냥 상당히 그 재난이 심각해집니다. 그죠? 아시죠? 가스랑이 깔려버리면요, 일본 같은데 지진 나면 다 가스가 다 그 화재 나가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든가 직접 가스를 가지고 공장에서, 그죠? 뭐 요로랄지 뭐 어떤 뭐 차광석 녹이는 이런 데는 뭐 괜찮습니다. 그거 써도 그 당연인데, 일반 생활에 해봐야 난방급탕인데, 응? 가스를 기름을 떼가지고 난방급탕 한다는 것은 죽 써서 뭐다? 개주는 격이잖아요. 죽 써서 개준다. 이거 죽 써서 개준다. 왜냐면은, 아니, 가스를 예를 들어서 가스 연소에서 1000도가 넘어가요. 1200도 나가는데, 이렇게 고온에 이 엑서지가 높은 거는 뭘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엑서지가 높은 에너지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배워요. 나중에 배우니까. 폐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난방이나 급탕을 해야지. 이게 이제 열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카스케이드. 폭포라고 하죠. 카스케이드 열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폭포처럼. 뭘 잘 쓰냐면, 열병합 발전 개념이에요. 열과 전기를 생산하죠. 그죠? 열발전. 코어 제너레이션이란 말도 많이 예전에 썼고요. 또 온사이트 시스템. 하여튼 또 복합 발전도 비슷합니다. 등등. 어떤 또 부른 말이 또 있나요? 하여튼 그런 식의,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기를 배운 입장에서 전기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활용도 높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가스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가스보다 전기레인지가 훨씬 더 에너지 전략적입니다. 그냥 가스는요, 가스 기구를 보면은 실제로 밥을 할 때 가스로 하면은 옆으로 다 새고, 실제로 밥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한 20-30% 되려나 모르겠지만, 가스를 떼도 실제로 밥솥으로 들어가는, 국 끓이는 데 들어가는 열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전기밥솥은요, 단열이 돼가지고 보온돼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거의 밥으로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럼 앞으로 모든 국을 끓이든 음식 요리할 때 전부 다 조리 기구를 갖다가 떼요. 규격화해서 전기로 쓰란 말이에요. 에? 지금 같은 올려놓고 지금 같은 골로 같은 거 말고, 그것도 손실이 되니까. 에? 뭔 말 하겠습니까? 호환이 되게 완전히 그 조리 기구를 규격화된 조리기구만 판매하도록 정부에서 하면,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에너지 정책이란 말 알겠어요? 지금 각 기업들이 뭘 만들면은 일단은 생각하고 호환이 안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호환이 안 돼야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일단 낚싯밥 걸리면 우리 거다. 이거 무조건 후원 안 되게 합니다. 일단 우리 거 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거 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거 써야 돼. 그다음부터. 그죠? 다 그런 정책, 그런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깹니까? 정책적으로 깨야 합니다. 그걸, 그죠? 무조건 다 호환이 되게 하라. 안 되게 하니까 폐기 처분하고, 그죠? 이런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에너지만이 아니라 이 자본의 낭비입니다.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도 보세요. 호환 안 되게 하잖아요. 그죠? 외제차 호환, 외제차는 우리 국산차 호환 안 돼요. 그러면, 디자인하고 관계되는데, 디자인? 이거 디자인은 존중해줘야겠죠. 내가 말한 내부적인 구성 요소 중에서, 그죠? 호환될 수 있는 것은 규격화 하란 말이에요. 그죠? 모듈로 하고, 그죠? 표준화하고. 이거를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회사가 하나 망해버리면 그 제품은 AS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다른 회사의 부품을 쓸 수 있게, 그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앞으로 내가 자세히만 못해. 정말 이런 쪽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정책이. 그죠?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거.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가스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지역남공사는 뭐 저는 뭐,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되고, 한국전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합시다. 이거는요, 안 되면 국가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 그죠?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면은,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갖다가, 그죠? 희생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럽니다. 그러다 가스공사에 어떤 제가 뭐 문제된 거 아니고, 가스공사는 충분히 할 일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전기는 엑서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의 비중이 전기 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죠? 계속 발전소 지어야 돼요. 발전소 짓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게 님비 현상이 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전력은 그러니까 전력이 이제 저장이 안 된다는 게 흠이에요. 저장을 하려면 뭐 배터리로 충전해야 되나? 그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양수 발전 뭐에서 밤에 또 올렸다가 내렸다고. 네, 저는 이제 미래는 이제 유행 같은데 조금 이제 뭐 제가 뭐 거기에 뭐 관여하지도 않지만, 정말 네트워크 전력망의 네트워크망을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하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가 낮이다 이거 근데 밤인 나라도 있잖아요. 밤인 나라는 전력 안 씁니다. 그죠? 생산해도. 그죠? 낮은 나라에 보내면 돼요. 지구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망을 깔면요. 여러분, 이 송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뭡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전력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충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되어 있는데 전력 예비율이 떨어져서 이제 뭐 전력이 이제 생산보다 소득이 많으면은 충전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떨어져. 전압이 떨어지면은 어느 이하 떨어져 버리면은 블랙아웃이 됩니다. 블랙아웃이 되겠습니다. 블랙아웃 되기 전에 다 다른 데 차단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터리 나가는 거 아시죠? 어느 순간 배터리 나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발전소도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발전소가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 되면은 올 수도 되고, 전국의 연계망에 있는 발전소는 동시에 스톱돼 버립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살릴 재간이 없어요. 뭘로 살립니까? 배터리로 어떻게 살려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는 발전소가 가평의 그 양수발전소 살리는 하여튼 기동하는 어떤 발전소입니다. 그걸로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전기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산량을 순간순간 부하에 따라서 변화시킬 거 없어요. 특히 원자력 발전은 더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 한번 서버리면 뭐 한 달 가고 그러잖아요. 화력 발전소 한 3일 걸릴 거. 그잖아요. 근데 보통 부하는요, 하루에 낮과 밤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 24시간에 변동되는 낮과 밤의 전력 부하에 맞춰서 생산, 발전소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요. 그죠? 사실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거 무슨 엔진을 발전하고 이런 거는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넓은 지역의 연계망을 통해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에너지 정책이란 거,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할 일도 그거라고 봅니다. 대신 전력이 남는 나라가 부족한 나라로 줄 때는 매다기로 팔면 돼요. 그죠?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버릴 건데, 그죠? 또 우리가 부족하면 사면 되잖아요. 괜히 그 피크시를 위해서 그 굉장한 투자를 하잖아요. 발전소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시상, 그러니까 안전하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많은 회의도 하고 있고, 당사국 회의도 하고 있지만, G20을 얼마 전에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뭔 말 했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나라면 이런 말 하겠어. 그죠? 에?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문하는데 뭔가, 그죠? 내가 전기를 배워서 에너지 평가하는 데 필요하지만 또 다른 뭔가 전기에 대한 걸 배우고 싶다. 아, 정말 배우고 싶다. 에? 이런 욕구가 있어야 돼. 어렵지 않아요. 학교처럼 오라고 안 합니다. 가서 그냥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냥 어디 있든 그 자리에서 전기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비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을 참 인트로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하면 옛날에 찌릿했던 거, 그 느낌인데, 찌릿한 그 전기를 그게 뭘까, 그죠? 이놈이 뭐냐, 도대체 눈에 보이면은 저놈이다 하는데, 그죠? 안 보이는데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죠? 너무 가까이 있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너지를 하면서요, 우리가 공기 환경, 공기 없이 못 살죠. 물도 사실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물도 알아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은 안 배우지. 음식도 쓰레기에 또 에너지, 음식 쓰레기, 그죠? 관련돼. 전기, 이 모든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죠? 매일 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일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의 정체를 모른다. 매일 물을 마시는데 물의 정체를 모른다.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난 전혀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한 번도 본네트 안 열어봤다.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사실은 안 돼. 그죠? 자동차를 평생 운전한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기본 구조, 기본 정비는 사실은, 저는 자동차도요, 이제 거의 신발 같기 때문에, 저는 그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자동차의 기본 정비, 간단하게 그냥 엔진 오일 가는 거라도, 그죠? 엔진 오일은 무조건 갈잖아요. 엔진 오일 가는 방법, 그거라도 특별 활동을 해가지고, 야, 엔진 오일, 아버지 차 가라고, 그 기름을 갖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죠? 그것만 해도 평생 걔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엔진 오일을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절감이에요. 돈의 절감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게 실용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생존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생존 교육부터 시켜야 돼. 생존 교육. 쌀값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요새는 가끔 밀림도 나오더구만 보니까, 무인도 가서도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기도 잡고, 그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하는 생존교육, 또 중요하지만, 어떻든, 일단 살아남는 방법,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 수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자급자족 했잖아요. 집도 짓고, 옷도 해 입고, 신발도 다 해 입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그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배우지만 정말 뭘 배우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전기도 사실 어때요? 이거 필수 과목으로, 그죠? 역사 교과서도 필수 과목이면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꼭 배워야 된다. 전기에 대한 뭔가, 그죠?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첫 시간에 좀 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전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전기는 눈에 안 보인다. 뭘까? 근데 뭐 있긴 있어요, 그죠? 전기가 있는 거는 있는데 그 정체가 뭐냐?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해.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것부터 출발. 사실 대부분의 이해는 또 본질적인 이해는 전에도 있지만 물질의 기본 구조, 분자나 원자나 소립자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출발 안 해요. 안 하고 학문이 이제 가지만, 전기는 그래도 그 소립자까지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좀 들으시면, 현재 학문이 도달하면 그보다 낮은 단계는 뭐냐? 진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라는 어떤 그 공간 구조에서 물질이 이제 어떤 연관이 되는데, 거기까지 학문 영역이 아직까지는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소립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자입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물질의 궁극적인 어떤 원자 구조 정도부터 스타트를 잘 안 합니다. 우리 일반 열은. 그죠? 전기는 어쩔 수 없이 원자의 구조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원자, 우리 모든 우리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뭐 맞든 틀리든. 그러면 전기는 바로 그 원자의 세계에서 그 전자라는 그런 어떤 입자, 아주 작은 소립자가 전기적 현상을 일으킨다. 그게 어떻게 일으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발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여러분 삼성전자도 뭐 이름이 전자예요. 그죠? 또 전기자기, 전자파도 전기자기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자기, 전기하고 자기, 전자.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용어들이 전자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전자가 뭐냐? 일렉트론이라는 전자. GE라는 미국 회사도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 때부터, 에디슨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따지면. 그죠? GE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이 전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그죠? 전자라는 게, 우리, 그죠? 많이 불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제 핵심인데, 요것만 잠깐 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물질의 구조는 일단은 원자 핵이 있고요. 핵이 있다. 핵이란 게 있다고 보시고, 이 주위에는 소프트한 전자가 존재한다고 보통 알고 있고, 핵은 양성자라는 플러스 입자, 양성자, 뭐 여러 개, 뭐 탄소에 보니까 또 중성자가 있고요. 개수가 같은데 꼭 같지는 않습니다. 다르면 이제 동위원소라고 또 하루가 화학에서 뭐. 어쨌든 이런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전자를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술은 없습니다.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뭘 보는데, 그 정도는 뭐 바이러스 정도까지 뭐 세균은 다 보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세계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왜냐면은 이 빛에도 파동이죠. 빛의 파동, 빛의 파장보다 작은 입자는 반사를 안 하니까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빛으로 보면 이제 파장을 굉장히 짧게 하는 방법이 이제 전자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으로도 못 봅니다. 이거는 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입자가 전자에 부딪히는 순간 튕겨버리기 때문에 실제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가 없어. 그죠? 이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뭐 학자들은 나름대로 뭐 연구하고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직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엄밀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현재 우리가 도달한 학문적인 성과에 의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뭐 어떤 추론을 한 거죠.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원자 핵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인데, 예를 들어 야구공이라면은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은 야구장 크기입니다. 그죠? 축구공이라면 메인 스타디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언뜻 그 정도의 굉장히 가운데 씨앗처럼 작은 것이 이렇게 몰집되어 있다. 질량이 몰집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다. 이게 다 이제 어떤 알파선 산란 실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온 건데 뭐 몰라도 되고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전자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핵심입니다.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거의 2000분의 1입니다. 1840분의 1이니까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구름처럼 다니는 전자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글쎄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면은 이거 마치 그 안개처럼 뭐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인다고 가상한다면은 여기는 씨앗이 있고 핵이 있고, 마치 이거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지. 심장이에요. 심장 보면은 벌떡벌떡하죠, 그죠? 이것도 벌떡벌떡 뛰고 있다. 이게 동적입니다. 뭐 이게 더 저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벌떡 할 때는 에너지 흡수합니다. 에너지 뭡니까? 전자기파입니다. 뭐 빛 같은 거랄지 어떤 소리도 뭐 다 에너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들떠요. 여기 됐다가 다시 안정됩니다. 안정될 때 또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주변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고, 흡수하고 방출하고, 그죠? 이게 반복돼요. 근데 보통 이제 흡수 방출하는데, 흡수하는 것은 딱히 어떤 에너지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흡수할 겁니다. 그러나 방출할 때는 딱 요 포텐셜 에너지랄까요? 위치 에너지, 포텐 에너지 차만큼 딱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파가 나와요. 그 일정한 파를 모아놓은 게 레이저입니다. 알겠어요? 루비 같은 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뭐 어렵죠,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전자가 이제 핵심인데, 한마디를 더 한다면은, 참, 이거, 여기서 뭐, 얘기만 해도 뭐,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 보실 때 이거 보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아닙니까?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게 여자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그죠? 근데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 붙어버려야지, 그죠? 왜 여자가 남자를 가운데 놓고 자꾸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가 여기 있으면 여자가 데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가 데리고 살든. 근데 왜 이게 합쳐지지 않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직. 그래서 내 논리를 갖다가 아직 학설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학자들은 뭐 근사하게 말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졌을 때 방출 에너지를 도로 흡수해 가지고 뭐 안정돼 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죠. 어떻든 이런 구조라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남자끼리 이 좁은 집에서 우구우구 사냐? 이것도 참 깝깝할 일이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이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조그만 집에서 둘이 우구우구 사냐? 남자끼리 본드 있죠, 본드. 강력 본드가 붙어 있을 것이다. 강력이라고 하는, 핵력이라고 하는 뭔가 강력한 본드가 있을 것이다. 이걸 예측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파이 중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200분을 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같은데, 중간자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면서, 그죠? 그 교환력에 의해서 뭐 강한 핵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 유가 박사라고 돌아가셨지만,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왜 머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두뇌가 명석한 민족이 한국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럼 노벨상 못 받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골방에 천어가 공부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원래 대학부터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진짜 공부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전공을 해야 되는데, 골방에 쳐넣어가지고 공부시키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놀게 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지 혼자 골방에 들어가요. 지 혼자. 다 놀아봤으니까 이제. 체력도 있겠다. 그죠? 응? 운동도 체력이 있다. 골방에 들어가서 30일 들어있어도 체력이 받쳐주니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이게 노벨상 나오지. 이건 뭐, 다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제 대학 가면은요. 그때서 이제 이제 미팅하고 난리요. 이제 중학교 때 다 해야 될 걸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래는 이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여튼, 이게 참 문제예요. 제발 좀, 국가에서 이 법으로, 그죠? 만들어야 돼. 응? 아니, 부모가 머리가 안 좋으면 자기도 머리 안 좋은데, 그걸 갖다가 공부시키려면 되겠어요? 딱 국가에서 딱 테스트 해가지고, 뭐 IT 테스트만 아니에요. 딱 적성 검사해야 돼. 얘는 공부를 안 되는 놈이면 아예 공부 안 시켜야 돼. 공부시킨다. 그럼 쳐버려야 돼, 부모를 갖다가. 당신 이거, 얘는 운동시켜. 얘는 기술이나 배워. 딱 결정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킨다? 그럼 애한테도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사회 악이야. 처벌을 딱 해야 돼. 국가에서. 그죠? 너무 혁명적이나? 그렇잖아요. 굳이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이 세상. 그죠? 공부 잘한 놈은 딱 가서 100만 명 먹고 살리고.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공부했어요? 나 공부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대학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머리 뛰어난 놈들은 대학을 안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새는 인터넷도 지식이 너무 널려있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를 다녔어요. 요새는 너무 지식이 막 바다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학교 안 가는 게 훨씬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학교 가는 사람은 중간 이하는 대학을 가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 출세하고 정치권에서 잘 된 사람은 다 좋은 데 나왔죠. 근데 정말 엘리트들이 대학을 선택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자식은 똑똑하니까 대학을 안 보내야겠구나. 근데 지금은 똑똑한 애들은 일단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 못한 애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답이 없죠. 아니, 서울대 나와가지고 출세한 놈은, 그래. 너 공부 잘해. 서울대 나와서 출세하니까 다 과정이 딱 명쾌하잖아요. 학교 때 공부 잘하고 막 그냥 놀기만 하고 있다가, 성공했네, 이거? 과정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는, 너도 그럼 놀아라. 애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학교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가 이제 미래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국가, 학교, 결혼제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금 거의 학교에 중도 탈락자들이, 저는 중도 탈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가 사실 청소년 교육과를 나중에 전공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 중도 탈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더 뛰어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만드는 게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만 가지고 끌고 가는 건 제도권에서 하고, 에?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탈락됐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아이고 그냥 기술이나 배우고 기술이 괜찮은데도 그냥 다른 거 해. 그런 애들도 훌륭하게 그죠? 인재로 사회 그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런 말하면 교육 정책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제도권 교육이 마치 이거 같아요. 이 청소년들 참 보니까 버릇도 없어요. 정말 말 안 듣고 얘들을 풀어놓으면 사회 문제 됐으니까 가둬놓자. 그러다 다 전부 다 깜빵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이 제도권 교육이라는 학교에다 가둬놓자. 이게 가장 큰 목적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응? 머리 아파.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 내가 이렇게 공고 교사들도 얘기하니까 일단 완전히 포기했더구만요.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80% 90% 넘는 애들이니까 얘들은 안 됩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그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을 끌고 간다면 교육이 무슨 필요해요? 나고자들을 갖다가 어찌됐든 거기까지 가서 끌고 가는 게 그게 교육의 힘이지. 시험 봐가지고 수학 능력이 되는 놈만 공부해라. 나머지는 그냥 가. 이런 교육이면은 이렇게 교육에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쟁을 시켜야 돼요. 교육은 무한 경쟁이다. 모든 제도권 학교, 대학을 포함해서 경쟁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데 저는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교육 수준, 특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굳이 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학원도 할 필요 없고 컨텐츠,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텐츠를 투자해서 게임화한다. 게임처럼 미치도록 감사할 정도의 그런 게임화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은 따로 인성교육 들으죠. 아이고 교육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할 건데, 어떻든 한마디 더 하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독자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있는데, 핵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가요? 소형 블랙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전자란 게 이렇게 이게 몇 개? 양성자 6개면 전자도 보통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탄소네 지금 보니까 개수가 같습니다. 이건 중성 원자예요. 중성 원자란 말이에요. 전기란 것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근데 플러스는 없어요. 뭔 말 하겠습니까?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게 플러스예요. 잘 보세요. 이건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입자가 플러스인데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 핵은 손댈 수가 없어요. 핵 반응이 아니고는 양성자를 끌어다가 여기다 모아놓으면 플러스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술도 양성자를 끄잡아서 여기다 그릇에다 모아놓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자로서. 오로지 전자인데, 소프트는 전자인데, 이제 예를 전자가 한 마리가 더 있다. 양성자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일단 질소네. 근데 이런 경우도, 아니면 전자가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두 마리 없으면 이거 뭐예요? 중소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다 중소문자인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갔어요. 전자가. 그래서 이건 길을 잃어버린 자식이요. 자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구속전자, 구속돼 있다. 저는 이렇게 외톨이, 구속되지 않고 그냥 중독 탈락되는 이 청소년들을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나 얘가, 이런 청소년이 전기의 주인이 알겠어요? 얘는요, 전기적 현상 못 내요. 여기는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여기서 뭐 자기 할 일이 있겠지만, 전기적 현상은 얘입니다. 얘가 움직이는 게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전자가 전기의 본질이다. 뭐 자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튀어나가기 때문에 구속전자는 하나가 부족하죠. 양성자보다 하나가 부족하니까 무슨 원자다? 음성 원자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스테이크. 양성 원자입니다. 아이고, 참. 이 얘기는, 아이고, 참.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플레. 이 원소 주기율표인데, 알, 규, 인, 황, 염화. 이걸 외우란 게 아니에요. 수혜리 명상. 뭐냐면은, 뭐 대충 아는 분 많아요. 이게 뭐 뭔 말인지 아는. 죽이고 뭐 족인데, 여기 대해서는 뭐 화학이니까 여기서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이게 이제 최외곽 전자가 하나짜리고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인데, 한 개도 없는 거 마찬가지. 8개 안정돼 버리니까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 개수입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아예 없다든가, 사실 8개네, 그죠? 없는 게 8개예요. 8개 다음에 없어요. 8개가 되면은, 이거는 2개, 8개가 되면은, 요거는 2개네. 8개가 되면은 안정됩니다. 근데 이 하나짜리는요, 귀찮아. 이거는 전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있으면은, 폐가 완전히 그냥, 풀아웃인데, 그죠? 하나만 있으면은. 근데 얘는 이걸 버리면 풀아웃이야. 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버리려고 하고, 환원. 이거는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산화. 이렇게 됩니다.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얘들은요, 얘들은 특히 이런 놈들은 전자를 버리니까 이런 놈들이 자유전자가, 이런 자유전자가 없어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것들은 수소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쪽. 이런 쪽은, 금속이에요, 금속. 나머지는 그러면 비금속. 그래서 금속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양성원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성원자예요. 자기는 전자를 돌아다니면 다 어떻게 했나. 하여튼 뭐 잡아서, 그죠? 갖고 올라오고 난리 났고, 얘들은 발로 막 차. 너 안 가냐? 딴 데 가. 나 필요 없어. 이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양성원자 됩니다. 양성원자가 자유전자 존재하는 금속이다. 그리고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기를 나르기 쉬운 양도체가 돼, 양도체. 자유전자가 없다. 그럼 부도체, 알겠어요? 자유전자가 어설프게 있다. 그건 어설프게 있다? 좀 이상해. 반도체도 있어요, 그죠? 한쪽만 전류 갈라요, 그죠?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이오드 같은 거라지, 뭐, 트랜지스터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전자에 대한 존재가 뭐냐. 마치 지구를 떠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요새 태양계를 벗어난 무슨 우리 저번에 발사된 거 뭐지? 뭐 있다고. 보이죠. 우선. 걔가 이거네. 어쩌면 떠돌이지만, 이 떠돌이가 참, 그죠? 떠돌이가, 이게 전기를 운반하는 입자입니다. 그죠? 전기적 현상을 나타낸다. 그죠? 이렇게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자석도 사실 이놈인데, 자석은 글쎄 지금 얘기하자면 한꺼번에 막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인트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전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떻든 전기에 대한 생각을, 그죠? 좀 새롭게 갖는 시간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질적으로 전기에 대한 내용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